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박사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다 151분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좀 갈게요. 네, 이쪽 가셔서 저는 이렇게 빠져 있을게요. 마이크를 이렇게 돼야 잘 들리죠?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잘 들리나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를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잡으면요? 예, 이쪽으로 편하게. 예. 박수 엄청 많이 치시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요거 이제 내리면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제목이 지식산업센터 A부터 Z까지잖아요. 지식산업센터 요즘 너무 핫해요. 그래서 지금 입주 의향서를 미리 안 내신 분들은 이제 시작합니다 할 때 가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밀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로 생각공장 같은 경우는 5배수가 들어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 어디 한다 이런 소문만 나면은 그냥 무조건 입주 의향서 먼저 그걸 올리지 않으면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지 알아야 지산을 할 텐데 일단 지식산업센터 A부터 Z까지라는 소리는 언제 어디서 분양을 받으며 어떻게 임대를 놓으며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A부터 Z까지라는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은 구리 갈매 현대 테라타워예요. 얘네도 지금 아직 분양을 안 했는데 초치기를 한다 그러네요. 초치기는 뭐냐면은 10시에 딱 입금하세요 하면은 딱 10시 딱 정시에 입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등을 하셔야 되는데 10시 전에 해도 안 되고 10시 조금 늦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한다 그래서 얘네는 입주 의향서 엄청 많이 쌓아놨는데 그게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은 현대가 옛날에는 문정동 테라타워부터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멋있게 안 짓더니 점점 얘네들이 특화를 이렇게 만드네요. 점점 멋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가를 보더라도 여기 유럽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멋있어서 한번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어디 갔나? 이게 안 눌러지네요. 여기 찍고 네. 뭔지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보면 지식이니까 무슨 지식을 산업화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식을 산업화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전상으로는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을 영위하는 사람, 자와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이어야 돼요. 3층 이상의 다층형이라니까 3층 이상이면 다층형이죠. 1층 이상이면 2층 이상이면 다층형이잖아요. 거기에 요런 이제 이거는 동탄에 있는 지산이고요. 6개 이상의 회사가 들어가야 돼요. 6개 이상의 공장이라고 하지만 회사여도 돼요. 이런 게 들어가는 곳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겠죠? 이 화면에 보이는 저 동탄 IS타워 있잖아요. 이 동탄 IS타워. 얘는 38층이에요. 근데 6월에 입주인데 지금 이거 고민 많은 그런 지산인데 동탄에 얘가 대장 될 거긴 한데 지금 동탄에 지산이 너무 많아서 얘가 대장은 대장이로돼 지금 투자자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6월에 입주라서. 그래서 잘 고르셔야 되는데 이렇게 멋있다고 무조건 고르면 안 되기는 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많은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많은가, 그걸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는데 건물 보고 딱 하시면은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게 우리 주변에서 보냐면은 여기 있는 거 이거 성수예요. 성수동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들. 이거는 구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들. 이것도 구로인데 이런 회사들을 바로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지산이라는 건 회사구나.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은 어떻게 생겼나 이거 좀 옛날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후진데 구로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벽 같은 걸 잘 봐야 돼요. 이렇게 기둥이 많으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서 기둥이 어디 있나 아니면 이건 허물은 걸 수도 있어요. 지산은 다 가벽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 테라스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테라스가 양쪽에 있긴 있는데 기둥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회사가 바로 지식산업센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얘가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었냐?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써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처음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었는데 어디가 최초냐 하면 주안이에요. 주안이 어디죠? 주안이. 주안은 바로 어딜까요? 다 아시죠? 주안은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에 주안시범공단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게 최초예요. 근데 1989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딱 좀 허술하잖아요. 공장이 들어가기에는. 옛날에 뭐 공장은 약간 시골 같은 데 많이 했는데 아니면 좀 도시에서 떨어진 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진 데 하다 보니 도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공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천에 주안시범공단을 만들었는데 얘가 불만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규모가 너무 작아. 공장이 들어가기에는. 그리고 기계 대형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대형 설치하기가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시끄럽죠. 이러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많다 보니까 대형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언제 생겼냐?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꿨어요. 지식산업센터랑 아파트형 공장은 이름부터 다르듯이 얘는 지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보통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지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지식에 관계되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0년에 명칭 바꾸면서 아까 성수 보여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동탄에 생기는 것처럼 점점 멋있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좀 더 멋있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커지니까 이제 막 현대나 이거는 지금 금강인데요. 금강이나 아주 그 또 뭐가 있을까? 뭐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우? 현대 또 요즘 많이 하는 거 하나 뭐 이런데 그렇죠. 큰 회사들이 아파트를 못 지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분양할 의왕 스마트시티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불장이 됐냐면 사실은 여기 보세요. 밑에 2018년 10월에 어떤 기자가 이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기자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고발한다고 나온 거예요. 고발한다고 나왔는데 얘네가 하는 말이 야, 뭐 8, 90% 융자를 해주고 사업자가 아닌데도 여길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냐? 사업자만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이 기자가 자기가 직접 분양을 받은 걸 보여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사업자를 낸다 이런 걸 다 보여줘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나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어머 저렇게 하면 돈을 버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018년 이후로 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 2018년에 보시면은 어디 가서 이 기자가 이걸 하냐면 그 동탄하고 그 다음에 하남 여길 가서 해요. 근데 이 동탄하고 하남이 그때 지산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 입주한 사람들 진짜 힘들었어요. 임대 맞추기. 그래도 하여튼 이거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로 더 많이 인기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그때부터 아파트만 하던 사람들이 저거 돈이 되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10%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 돈 10%만 있고 90% 융자. 대부분 80% 융자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내 돈 안 들이고 하니까 레버리지 효과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사는 어떻게 생겼느냐?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장을 보면 마감 처리를 좀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에어컨도 있고 바닥은 넓죠. 그리고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드라이브인이 되는 제조용 공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 얘는 사무실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복층으로 잘 안 해주는데 이건 하남 미사 3차거든요. 얘네는 애초부터 복층으로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층으로 했고 이건 기숙사예요. 그래서 기숙사는 오피스텔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부엌도 해주고 저기 보면은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기숙사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를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공장하고 지원시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공장은 왼쪽에 있는 이거를 공장이라 하고 제조형 공장이라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섹션 오피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지원시설이라는 거는 기숙사, 얘를 기숙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가, 얘도 지원시설이에요. 근데 기숙사도 지원시설, 상가도 지원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은 더 잘 알 거예요. 왜 투자를 해야 되나.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되겠죠, 우리가? 맨날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라고 말한 사람. 이 사람 누구냐? 워렌 버핏.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60살, 70살 조금 있다가 뭐 많이 우리가 오래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요즘엔 그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주 안 죽는 것도 나왔다던데요. 엊그저께 신문 봤더니 영원히 사는 게 있대요. 늙지도 않고. 여기까지만 늙고 진짜 안 늙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나왔대요. 그러면 평생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잘 때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짜장면 값이 옛날에 얼마였죠? 네, 불로장생이라 그러더라고요. 짜장면 값이 옛날에 얼마였죠? 저는 네. 저때 600원까지 기억해요. 네, 저는 500원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500원이었는데 요즘 얼마예요? 요즘 짜장면 한 6,000원 하는 것 같아요. 6,000원이죠? 네. 왜 그러겠어요, 이게? 짜장면이 맛있어져서 그랬을까요? 물가가 올라서.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그쵸.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네, 그래서 짜장면도 지금 얘가 지금 6,000원인데 돈의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돈의 가치가 400원일 때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미국도 돈을 많이 찍어내죠. 우리나라도 많이 찍어내죠. 이러니까 이게 짜장면이 맛있어진 것도 아니고 아파트 멋지게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들도 별로 안 찾아와요. 그치. 용돈도 주고 막 대학교 등록금도 대주고 이래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면서 막 명절 때도 가고 평소 때도 엄청 찾아가죠. 효도 받으려면은 진짜 용돈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폐지 주우러 가야 된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저 주식 해가지고 망했어요. 작년에 저도 망했어요. 주식 해가지고 6천 날렸어요. 저 6천. 그래요? 괜히 이제 부동산이라 하지 우리 부장님이 막 3천 집어넣어가지고 3억 되길래 어머 나도 하면 되나 했다가 1,000만 원 넣을 때는 됐는데 얘가 그럼 더블 넣어볼까 하다가 1억 2천 넣었더니 반토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코인 또 요즘 난리 났던데 얘도 또 일정하지가 않아요. 코인 또 우리 딸도 공부 열심히 하던데 이것도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딱 무서워요. 80만 원 넣었는데 30만 원 됐어요. 예, 코인 30만 원 마이너스 됐습니다. 손이신가 봐요. 투자는 마이너스입니다. 네. 부동산 이거밖에 없어요. 뭐라든 부동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다르죠. 자, 아파트 투자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치. 세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아파트 해야 돼.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아파트 끝까지 하다가 그쵸. 땅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잘못했다가 그거 뭐죠? 왜 이렇게 쪼개 파는 애들이 있는데. 그치.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만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기획부동산 해가지고 어디 땅 분당 옆이라 그래서 사놨는데 20년 동안 개발이 안 돼요. 그리고 그쵸. 팔지도 못해.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상가 좋죠. 근데 요즘은 상가가 문제가 있어요. 좀 무서워요, 저도. 요즘은 진짜 공실 때문에. 공실은 둘째치고 이게 코로나가 끝나야지. 코로나가 안 끝나면은 상가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오피스텔 얘도 투룸 이상은 좀 괜찮긴 한데 나머지는 다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얘도 불장이에요. 요즘 불이 났어요. 불이 붙었는데 정말 작년부터 재작년 이럴 때는 손님이 없어서 계약을 못했는데 진짜 작년에 광교 시그니처 할 때부터 손님은 많은데 홀실이 없어서 계약을 못해요. 향동도 그렇고 광교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작년 엄청 10월, 치열하죠? 11월. 그럼요. 다 그냥 층별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왜 지식산업센터인가? 첫 번째는 이제 세제 혜택은 입주하시는 분한테나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이걸 사셔야 돼. 왜냐하면 첫 번째 사신 분한테만 해당이 돼요. 첫 번째 등기. 근데 남이 하고 있는 거를 전매를 해서 들어갔어. 그럼 세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등기하시는 분이 좋고요. 그 다음 투자자분이나 아니면은 실입주자분이나 대출이 80%가 됩니다. 이거 사실 87%까지 되는데 많이 말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정말 딱 10%만 갖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10%로 진짜 제가 알기로는 10%로 3개 사신 아주머니가 계셔. 분양 상담사가 10%만 있으면 돼요 하니까 정말, 그리고 중간에 피바급 하세요 이러니까 그거 딱 믿고 기흥 테라타워 3개 하셨거든요. 3개 하셨는데 그거를 1층 엄청 좋은 거 1층에 120평, 그 다음에 2층에 80평, 3층에 또 80평 이렇게 하셨어. 근데 딱 큰 거만 하셨는데 문제는 이 아주머니가 정말 딱 10%밖에 없었다는 거. 입주 때가 되니까 막 불안하는 거예요. 이거 임대 안 나가서 어떡하지. 그치. 예. 근데 3층, 4층에 3층을 맨 처음에 삼성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삼성이 6개월 전부터 작업을 하는데 이게 바로 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 층에 40몇 집씩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주하려고 샀고 어떤 사람은 투자하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가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입주하실 분은 대표님 이거 좀 그냥 임대 좀 놔주세요. 대신 임대료 평당 35,000원씩 드릴게요. 이러니까 그 어딘데요? 이러면은 처음부터 나는 삼성이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트너스라는 회사라서 이트너스라는 회사인데도 그거 밝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 밝히고 하여튼 큰 회사예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믿는 사람은 정말 믿었어요. 거기 옆에 삼성도 있고 어떤 큰 회사가 들어오나 보다 하고 딱 믿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진짜 들어오나 이게 몰라가지고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팔으려고 500을 마이너스 P로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삼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나중에 삼성이 들어왔는데 억울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고객은 아니고 유튜브 보고 전화 오신 분인데 전화가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 사장님 저는 이거 월세가 40만 원 나오는 줄 알았더니 250씩 나온다면서요? 이러는 거야. 아니 월세 얼마 나오는지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투자를 하셨으면. 그치. 그래갖고 250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저는 이걸 팔아버려가지고 이러시면서 2층에 또 있는데 그걸 팔아달래요. 왜 팔아줘요? 이것도 괜찮을 텐데 이랬더니 그거 월세가 나갔는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나갔대요. 근데 인테리어 업자가 길어봐야 2년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2년 있으면 누가 들어오겠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2년 있으면 또 나가면 자긴 공실이래. 자꾸 팔아달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래도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좀만 참아보세요 했는데 또 좀 있다가 오셔가지고 1층을 팔아달래요. 이게 120평인데 자기는 이거 공실로 나오면은 자기는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안 팔아줬어요. 안 팔아준 게 아니라 저희는 분양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전매보다는 분양을 해요. 근데 이분이 친구한테 팔았대요. 친구한테 팔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외국계 기업이 들어왔어요. 더모피셜하고 유럽계인데 와 너무 멋있게 꾸며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이 그때 돼서야 잘못했다고 나 이거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1년 공실될 줄 알고 팔았다고. 대표님 이제 그 사모님한테 여기 밖에 공원이고 엄청 좋은데 그걸 왜 파셨냐 그랬더니 이제 2층을 또 팔아달래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파시냐고 이제 사셨으면 좀 갖고 계셔요. 그랬더니 어차피 인테리어 업자기 때문에 이거 금방 나간대. 그래. 그래도 기다려 보세요. 그분이 나가면 또 들어와요. 2년 있다가는. 그랬더니 계속 팔아달라고 하더니 거의 이제 이분이 1년 다 돼 갔는데 삼성이 사실 3층 4층 들어왔거든요. 그 이트너스라는 회사가 3층 4층에 들어왔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뭘 했냐면 공유 오피스를 했어요. 삼성이. 공유 오피스는 뭐냐면 삼성의 기흥 반도체 옆인데 여기에는 많은 협력 업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삼성 기흥 반도체라는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다가 3년인가 뭐 몇 년만 있으면 자꾸 내보내더라고요. 내보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무실을 얻어야 돼. 얻어야 되는데 주변에 사무실이 없어.
그러니까 삼성에서 공유 오피스를 여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책상 하나 놓고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받고 하니까 장사 잘 되잖아요. 늘렸어요. 2층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인테리어업을 줬는데 삼성이 또 들어온다니까 자기가 3층을 망했잖아요.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500으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다 물어주고 손해배상 해줄 테니까 나가다오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겨우 하나 그거 건졌어요. 그거 하나 건져가지고 제가 이제 사모님 이거 인테리어 이거 어떻게 삼성이 들어온다는데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물어준다 그러고 그 삼성에 줬대요. 그래서 다시는 안 팔 거래요. 그래서 거 봐요. 두고 이렇게 잘 사셨는데 잘못 팔아가지고 망하신 거지. 계속 잘 갖고 계시면 좋았잖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는 이제 안 판대요. 안 팔고 투자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분이 뭐냐면 딱 10%밖에 없었던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공실의 염려는 누구나 있어요. 공실의 염려가 있는데 한 달 있다가 이가 임대가 나갈 수도 있고 바로 나갈 수도 있고 6개월 동안 안 나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다음 달에 나갈 건데도 난 불안해. 잠을 못 잔대요. 맨날 가위 눌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걸 판 거예요. 자기 인생이 끝인 것 같고 신용 불량자 될 것 같고. 그런데 참으면 이렇게 괜찮은 거였는데 이분이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지켜서 다행이죠. 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출이 많아도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중간에 팔아요. 저 주식이나 코인이나 왜 망하냐? 이 무섭거든요. 떨어질 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뭐 떨어지는 거 무서워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더 그래요. 더 자꾸 팔아버려요. 그래서 돈이 조금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산이 좋은 거는 월세 수익도 나고요. 시세 차익도 납니다. 월세 수익은 정말 삼성 같은 데는 제가 이제 해드린 분은 4층에 70평이 있는데 그분이 250씩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5,000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가세까지 270씩 받아요. 그 다음에 전매가 언제나 가능을 해요. 전매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매가 무조건 가능한 게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인기가 많은 곳이나 누가 와서 전매하겠다 이러지 뭐 저 산 밑에 산속에 뭐 교통도 안 좋고 이런 데는 누가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전매가 가능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살 때도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상가든 뭐든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산도 입지가 중요해요. 전매를 하시려면. 그 다음에 관리비가 저렴해요. 제가 지금 우성이라는 그 수원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있는데 얘네들이 청약은 벌써 옛날에 끝났는데 아직 뭐가 안 끝났냐면은 얘가 정계약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관리비 나왔는데 3,000원씩이에요. 평당.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예요. 3,000원에서 보통 5,000원인데 3,000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 평당가도 저렴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다른 데는 뭐 못해도 아파트가 뭐 2,000이네 3,000이네 아무리 무슨 인테리어 잘해줘봤자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런데 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흥 테라타워 재작년에 분양한 거는 590. 그 다음에 작년에 분양했던 거는 750 뭐 이렇고 올해 분양하는 것들은 거의 900 뭐 1000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가격이 오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 그러니까 이 실물 가치는 올라가고 돈 가치는 떨어져서 그래요. 돈 가치는. 자, 그래서 주차 공간이 또 널널해요. 지사는 항상. 그래서 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산을 살려면 대부분 청약홈에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사느냐 하면 뭐 경매로 사는 분도 계시고 신규 분양을 받는 분도 계시는데 전매로 사시는 분은 또 전매로 사시더라고요. 전매 좋은 곳은 전매로 잘 사시는데 경매는 뭐 대법원이나 아니면 신규 분양은 블로그나 유튜브나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시면 되고 전매도 또 네이버 부동산에도 지산이 있어요. 아니면 저희 같은 분양 상담사를 만나면 또 뭐 설득을 당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거나 이러시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산은 어디에 많이 있냐 하면은 이거 어디 같아요? 막 28억 이런데 어디 같을까요?
28억인데 좀 지산이 몰려 있죠. 이게 바로 평당 2,500만 원인데 비싼 거는 저기 제가 높은 가격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에서 상가 업무 공장 토지로 들어가셔서 지식산업센터 체크하시면 나와요. 높은 가격순 낮은 가격순 있습니다. 그럼 보면 28억이잖아요. 그럼 평당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문정동의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이래요. 평당 2,500만 원. 근데 얘네들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분양가 얼마 것 같아요? 얼마? 분양가 때려 맞춰 보세요. 얼마인지. 분양가 아무도 모르세요? 문정동 얘 분양가 얼마였을까요? 얘네들 850이었어요. 2016년 얼마 오른 거예요? 엄청 올랐죠?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 오릅니다. 네, 550은 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정동이었고요. 구로동도 막 14억 이래요. 얘네들도 구로도 가격이 비쌉니다. 성수동도 진짜 요즘 핫하죠. 이게 다 매물이에요. 네이버 들어가시면 매물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성수동 또 얼마에 나왔나 본 거고요. 가산동도 이렇게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남시도 진짜 많이 짓는 곳인데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탄 진짜 많죠. 동탄은 정말 많아요. 얘네들은 동탄 진짜 많이 짓거든요. 그 다음에 안양에도 있습니다. 안양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수원시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산을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지산을 사셔야 될까 그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동탄 ISC는 정말 대장은 대장이에요. 38층에 자 이동탄이고 집값은 엄청 올랐어요. 요즘에 옛날에 동탄 이동탄 집값 쌌거든요. 근데 오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지산도 올라야 정상인데 얘네 너무 많이 져가지고 지금 갑자기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86,000평 연면적 이 바닥 면적 다 합하면 86,000평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게 좋을까? 38층까지 지하 2층에서 아니면 작은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분양할 것이 의왕이거든요. 얘도 83,000평이에요. 주차도 널널하고 서비스 면적도 많이 주고 자 그러면 어떤 지산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넓은 면적 아니면 작은 지산, 큰 지산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큰 지산이요. 단지도 1000세대 네. 이상이 좋아. 그치? 큰 지산이 좋죠. 왜냐하면은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도 지금 커야만 커뮤니티가 잘 돼 있지. 나홀로 아파트 사라 그러면 아니 나는 그냥 대단지 살래 이러잖아요. 그치, 똑같아요. 입지도 우리가 아파트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아파트 산속에 있고 강 옆에 있긴 있는데 저기 시골이야. 너 거기 가서 진짜 잘 졌거든. 거기 가서 살아. 그러면 아파트 안 사죠. 마찬가지예요. 지산도 입지가 중요해요. 뭐 새소리 나고 이런 데 좋긴 하지만 시끄러운데 벅적지근한데 그런 데가 좋습니다. 전철이 있으면 좋죠. 무조건. 역에서 뭐 1분 뭐 이러면 좋아요. GTX 있으면 좋죠. 이제 지금까지는 전철이 대세였는데요. 앞으로 이제 GTX가 A 노선부터 생기고 나면은 GTX가 또 대세가 될지 전철이 더 대세가 될지 그때 봐야 알겠지만 왜냐하면 GTX는 가격이 비싸니까 그때 돼야 알겠지만 현재로는 GTX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속에 가서 뭐 새하고 놀지 말고 그냥 뭐 많은 거 뭐죠? 스타필드 또 무슨 롯데 코스트코 뭐 그런 거 있는데 이케아 네 그런 데 있는 데가 좋아요. 지산도 마찬가지로 배우 수요를 봐야 되는 데는 근데 또 아무래도 지산이니까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 이거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인구수는 많은가 그 동네 왜냐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들이 멀리 회사를 다니다가 다 집 앞으로 많이 회사를 옮기더라고요. 그건 이제 사장 마음이죠. 직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기업체 수를 또 보셔야 돼요. 기업체가 얼마나 있나 이런 거는 뭐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돼. 국가 포털 뭐 국가 통계 포털 여기 찾아보시면은 인구수 뭐 얼마 되나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 이런 데 보시면은 기업체 수 또 얼마 되나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어요. 전용률은 대부분 50% 정도입니다. 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50%. 그 다음에 지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형 공장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해요. 제조형 공장은 근데 왜냐하면 요즘 네. 제조형 공장이 되게 인기더라고요. 네.
또 여기서 이제 저기 답을 해주실 때 이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아, 요거 좀 늦은 거예요? 네, 살짝 늦어요. 아, 그래서 늦군요. 그래서 역세권이 이제 올라왔군요. 그래서 제조형이라는 게 네. 드라이브인인가요? 드라이브인인데 네. 드라이브인이 제조형 공장인데 도어 투 도어까지 되는 게 인기예요. 도어 투 도어. 예. 도어 투 그러니까 자동차 문과 공장문 도어 투 도어. 예, 그러니까 차가 사무실로 그치, 들어갈 수 그치, 있는 그치. 걸 도어 투 도어라 하는데 자, 섹션 오피스가 인기 있는 데는 아무래도 사무실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근데 대부분 제조형 공장을 섹션 오피스로 쓰는 분들도 많아요. 즉 제조를 안 하시는데 그냥 제조형 공장에 들어가셔서 사무실로 쓰셔요. 왜냐하면 앞에다 주차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차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업무 지원 시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또 업무 지원 시설은 예를 들어서 여행사를 하고 싶어요. 여행사를 하고 싶으면 섹션 오피스는 안 돼요. 그리고 뭐 세무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업무 지원 시설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지원 시설은 되는 게 거의 다예요. 섹션 오피스는 지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해져 있는데 코드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잘 찾아내셔서 추가하시면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상가, 이건 또 지원 시설입니다. 기숙사,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요즘엔 라이브 오피스도 있긴 있는데 제가 여기 라이브 오피스는 안 써놨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기숙사를 약간 변형해서 섹션 오피스 겸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럼 드라이브인 제조형 공장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차를 타고 계속 올라가서 요렇게 이게 제조형 공장인데 저 뒤에 보면은 주차는 할 수 있어요. 드라이브인이죠. 이거는 요 앞에는 차를 못 대도 여긴 차 노선이 없어요. 차 그 선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드라이브인이에요. 요거 좀 아까 보니까 좀 삭막하긴 하네요 이게. 삭막하죠. 이게 지금 아까 그 개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 아까 그거구나.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근데 섹션 오피스는 보통 사가지고 층고가 높으면은 2층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 엄청 멋있는데요. 네, 이거는 모델하우스니까 아무래도 멋있게 만들어놨죠. 무슨 뭐 본부장님이 네. 여기서 뭔가 본부장님이 일하는 곳 같아요. 큰 대기업. 이게 바로 향동 6블럭이에요. 장동 6블럭에 있는 거. 6블럭에 이게 옛날에 열리기 전에 요거 포장 쳐놓고 고객들 오면은 살짝 굉장히 보여줬던 거. 고급스럽네. 예,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2층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이게 약간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불법이 아니려면은 1.5m 이내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그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는 아예 못하게 하고 어디는 1.5만 해라, 어디는 뭐 1.3만 해라, 어디는 아예 안 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곳은 보통 1.5, 이거 1.5m 정도 돼요. 섹션 오피스는 그냥 사무실. 사무실. 그 다음에 이건 지원시설이에요. 상가, 커피숍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커피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세무사인데 지원시설 상가에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예, 부동산은 1층이고 여긴 약간 2층경. 2층. 근데 1층은 1층인데 여기가 2층 같은 1층이에요. 예, 이렇게 무슨 진짜 음식점도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상가를 분양받을까요? 지원시설을 상가를 분양받을까요? 아니면은 드라이브인 되는 걸 분양받을까요? 아니면은 뭐 섹션 오피스를 분양받을까요?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상가는 가보니까 사람이 버글버글해. 그래서 상가를 샀어. 근데 이거는 항상 먹는 장사는 반쪽 장사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 왜 반쪽 장사예요? 반쪽 장사인 이유는 얘가 낮에만 장사를 해요. 아, 사람들이 그렇구나. 5시면 퇴근을 해요. 그치. 그러니까 회사니까. 줄은 엄청 길어도 주말에도 장사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도 장사 못해서 평일 낮에. 그쵸, 매출이 반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상가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제조형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조형이 금방 나가니까 섹션 오피스라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제일 좋은 거 하려면 드라이브인이 되고 도어 투 도어 되는, 얘네들은 거의 공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드라이브인이 첫 1순위. 도어 투 도어. 도어 투 도어 네, 1순위. 네. 오케이. 요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원래 그래요. 원래 공실 원래. 없애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원시설 기숙사고요. 드라이브인 시스템 한 번 더 보여주면 이렇게
요렇게 드라이브인은 아까처럼 차로 올라가서 사무실 앞에 차를 대는 걸 드라이브인이라 하는데, 여기 트럭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문만 열어주면. 그쵸. 이게 도어 투 도어예요. 도어 투 도어. 그래서 이제 이건 도어 투 도어고, 이런 게,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얘는 그쵸. 도어 투 도어는 아니고, 이렇게 차가 다 돼 있는 거 도어 투 도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집, 그 아주머니가 판 집이 이거예요. 아유. 더모피셔를 내가 살 거. 120평인데 이걸 파셨어. 근데 걔네가 이 줄 한 줄 다 쓰고 이것까지 그 외국계 법인 뭐 유럽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계 법인을 임대를 맡으면 저 사람 엄청 오래 쓰는 거죠. 그쵸. 몇 얘네들은 년? 삼성하고 하는 애들이에요. 아, 10년, 그러니까 20년도 보통 쓸 수 있겠네. 계약은 보통 10년 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을 5년 하거나 5년 할 때 10년 할 때 그 대신 특약을 달아요. 2년에 한 번씩 뭐 얼마 올린다 이런 올린다고? 식으로.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받아서 이런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받아놓으면은 네. 그냥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그쵸. 그죠? 예. 파이프라인 하나 되겠네. 잠을 자도 그치. 돈이 나오는 그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너무 아까워하는 거야. 이거 뺏겨가지고 뺏긴 게 아니지. 자기가 그냥 팔려고 그렇게 맨날 잠이 안 와요. 가위에 눌려요. 어떡하면 좋아요. 맨날 이러더니 저도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이거 파셔가지고. 자, 여기 계신 분들 이런 거 하나 하고 싶은 분들 하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외국계 기업이 딱 들어와서 하나 있으면 너무 하고 싶은데 1번 한 번씩 5년 임대 10년 임대면 고정적으로 대출 받고도 삼성이 망하지 않는 한 그치, 계속 그치, 하는 그치. 거죠. 예, 일이 엄청 많다. 자, 여기 계신 분들 그럴 일 아직은 네. 없습니다. 예. 하나만 주세요. 네. 자, 그래서 드라이빙 시스템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이게 같은 그 더모피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엄청 얘네가 1층을 다 쓰고 부족해서 지하 1층까지 써요. 얘네가 이 그 더모피셔가 아까 그 아주머니 놓친 거 그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지하까지 쓰게 됐어요. 그 기흥 테라타워. 그러니까 드라이브인이라는 거는 여기 주차장인데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드라이브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차 노선이 없어도 이런 걸 드라이브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인이야 그러면은 아 드라이브인 좋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도어 투 도어까지 되니? 라고 물어봐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엄청 많이 쓰니까 여기 드라이브인이 안 돼도 되잖아요. 저쪽에다 차 대면 되고. 이 사람들은 사실 꼭 제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데 차 대기 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게 얘네가 밖에 뭐가 있냐면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사서 직접 들어간 분이에요. 현보 이거는. 근데 요쪽은 드라이브인이지만은 요쪽 라인은 차선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도어 투 도어는 요쪽은 안 되고 요쪽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도어 투 도어까지 되려면 여기 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호실도 있어요. 보면은 여기 복도예요. 근데 드라이브인인데 이거 지금 저번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이거. 거는 차가 못 들어가겠네요. 차가 너무 못 좁아서. 들어가니까 이건 그냥 드라이브인만 되고 도어 투 도어는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끝에 있어가지고 얘는 드라이브인은 그렇게 말은 해요. 드라이브인이다 라고 말은 해요. 잠깐만, 본부장님 여기서 질문이 하나인데 저도 궁금했어. 도어 투 도어는 도어 투 잠깐.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도어 투 도어는 평수가 커인 게 아니.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도어 투 도어는 어. 그거는 평수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평수는요 왜 상관없냐면 지식산업센터는 다 가벽이에요. 아, 다 가벽이라 내가 돈이 많으면 큰 거 사는 거고 내가 돈이 좀 없으면 작은 거 사가지고 이거 임대 들어오는 사람은 근데 옆집이 자기가 쓴다 그러면은 큰 임대가 들어오려면 나는 못하죠. 그 경우가 이제 제가 7층을 분양해드린 사모님인데 그분이 제가 6층을 하세요 했더니 큰 거 하겠다고 7층을 하셨어요. 710호가 크거든요. 네네네. 610호는 나가고 이제 609호 이런 게 남았는데 작으니까 싫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큰 거 사신다고 710호를 하셨는데 큰 게 몇 평이에요? 108평. 분양 그때는 면적이? 그게 큰 거였어요. 108평. 그러니까 53평 정도 돼요. 53. 전용 네. 면적 53. 전용 면적.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평수 계산할 때 잠깐 저기 평수 계산할 때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반이더라고. 네. 예를 들어 분양 100평이다. 그러면 전용이 50평이다. 예. 분양이 40평이다. 그럼 20평. 전용 20평. 예. 그리고 평당 500 한다.
그러면 분양 면적 기준이죠. 분양 면적 기준. 오케이. 네. 도어 투 도어도 평수는 뭐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작은 것도 도어 투 도어일 수 있고 이런데 그분이 왜 임대가 안 나갔냐면은 거기는 실입주자가 중간에 낀 거예요. 그래서 삼성 협력업체가 그 동쪽을 다 쓰겠다. 다 쓰면은 800평도 넘는데 그걸 쓰겠다 해서 제가 이제 분양을 제가 했으니까 이거 먼저 임대를 맞춰줘야 된다 계속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입주 지원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모님 먼저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왜 임대를 못 맞췄냐면 실입주자가 죽어도 자기가 쓴다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실입주자 때문에 임대를 못 맞췄어요. 근데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 옆에는 큰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평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그러니까 삼성, 현대 뭐 이런 데 없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삼성 이런 데 없는 데는 그냥 개인 사업자가 많으니까 작은 거 해도 돼요. 작은 거. 근데 큰 기업체에 있는 데는 걔네들이 보통 크게 들어와요. 막 협력업체들이 많아서. 걔네는 협력업체도 대기업이에요. 뭐지? 실입주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고? 실입주자 때문에 못 맞췄다는 게 지산을 샀는데요. 그분이 임대 안 놓겠대요. 자기가 사업을 하겠대요. 거기서. 그치. 그래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난 여기서 사업을 할 거야. 나는 임대 안 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꼈으니까 할 수 없이 8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외국계가. 사람들 이해 못해요.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은 어떤 어떤 사람이 다 임대를 줘야 되는데 임차를 쓰고 싶어 하는데 네네네. 외국계가 중간에 하나가 중간까지 다 터야 돼. 10개를 쓰고 싶어. 중간도 아니야. 끝인데도 엄청 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야 난 임대 안 줄 거고 내가 쓸 내가 거야. 쓰려고 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빌리는 외국계에서는 좀 더 커야 되는데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갔다.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그 임대를 하러 오신 분이 난 그냥 8층으로 갈래. 왜냐하면 8층이면은 알바끼는 아니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거니까. 나도 알바끼 생각했어요. 오케이. 자기가 쓰려고 샀는데 주기 싫지. 자기 실기업이고 장사 잘 되는데 그치. 사업 잘 되는데 왜 내가 딴 사람 때문에 딴 데 가야 돼. 이러고 그리고 끝에거든요. 그 끝 14호인가 뭐 그런데 끝집인데 완전 일부러 코너 산 거예요. 코너면은 베란다가 양쪽에다가 훤히 트여가지고 그치. 한쪽 산 보이고 한쪽도 산 보이고 진짜 멋있는 데 샀는데 이걸 달래니 안 주죠.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임대 하시는 분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7층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왜 드라이브인은 우리가 백화점 올라갈 때도 그렇잖아요. 주차장이 8층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 백화점은 1층부터 뭐 6층까지 다 볼일을 다 볼 수 있어. 8층까지. 굳이 차를 몰고 8층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냥 1층이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도 8층인 사람은 8층까지 자기가 올라가야 돼. 자기 주차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층을 안 하고 8층을 한 이유는 한 명이 자기가 쓴대. 난 여기 내가 쓰려고 산 거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가 그 8층으로 맞춰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부장님 아까 네. 지금 드라이브인 얘기하다가 생각난 게 네. 지금 드라이브인이 굉장히 귀하다. 네, 귀해요. 그리고 임대가 엄청 잘 나간다. 잘 나가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드라이브인이 땡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말 안 해요. 왜냐면 어. 드라이브인 안 하면 안 해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것만 챙겨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 정도로 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치. 그래서 고객분들이 난 드라이브인만 할래. 그럼 다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말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무조건 오면 난 드라이브인만 할래요. 이래. 그러면 요즘엔 걱정해요. 왜냐하면 드라이브인은 구경하기가 힘들어. 편식이 있구나. 저는 이 생각 들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네.
지금 각각 신도시별로 이제 드라이브인이 들어가는데 네. 최근에는 많이 분양을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드라이브인이 특히 귀한 지역이 어디예요? 다 귀해요. 드라이브인은. 특히 더 귀한데 섹션 오피스는 많아. 근데 드라이브인이 너무 없어. 피중을 해도 드라이브인을 살 만한 동네. 아, 그런데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 피로 내놓지도 않아요. 아, 드라이브인 그 구리갈매 휴벨라인도 80개밖에 없었어요. 드라이브인이. 아, 근데 이거 내놓지도 않고 드라이브인만 되는 거는 또 있는데 도어 투 도어까지 되는 게 진짜 없어요. 그런 거 진짜 안 내놔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해서 그런 데가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거를 사는데 언제 산다? 입주장 때 사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쵸. 입주장 때. 입주장 괜찮죠. 때. 네, 오케이 입주장 오케이. 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정부든 어디든 요즘 제가 의정부는 분양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드라이브인이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어디든. 그리고 전철 있나 이거 보셔야 되고 어디든 교통 나쁘면 그냥 별로예요. 그쵸, 그쵸. 예, 교통이 그냥 뭐지 그 지산을 사도 내가 그냥 아파트를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보세요. 아파트면은 첫 번째 위치가 어디가 좋을까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인하고 도어 투 도어까지 되는 게 얘는 도어 투 도어가 안 되니까 요게 늦게 나간 거예요. 얘게. 자, 그 다음에 도어 토 두어. 도어 투 도어 왜 이렇게 시스템. 발음이 안 되지? 네. 도어 투 도어. 도어 토 도어 네.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도어 투 도어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차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데가 차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데 다 도어 투 도어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도어 투 도어죠. 차 쑥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거 도어 투 도어 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자기네 문 앞에는 우선 못 되게 해놓고, 그쵸, 그쵸. 그죠? 네. 사장님이나 뭐 이사님 네. 오면은 그거 치면서 여기 대라. 예. 어떻게 보면 자기네 전용 주차장이네요. 전용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다 도어 투 도어가 도어 다 투 도어. 되고요. 이런데 다 도어 투 도어 되는 사진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꾸미는 집도 있고 안 꾸미는 집도 있어요. 이런 거 이건 완전 쌩이네. 생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향이 좋은가 이런 거는 보통 잠깐만요. 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 10분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예. 지금 50분 이게 녹화를 하고 또 본부장님 좀 쉬어야 되니까 좀 쉬었다 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아주 너무 쉽게 강의를 해서 네. 스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처음이라 제가 이런 아프리카 이런 거는 학교에서는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요. 떨리실 수도 있는데 워낙 강의 너무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네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본부장님 때 이렇게 옆으로 조금만. 그래요. 본부장님 때 우선 박수 한번 주고 물 한 잔, 커피 한 잔 드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시간 순삭이죠? 오케이. 아직까지 한번 반 했나요? 아직까지 많이 모르겠어요.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화장실 갔다 오시고 10분 쉬었다가 바로 진행할 테니까 지금 시간이 51분이니까 8시 5분에 시작할게요. 그래요. 다들 화장실 갔다 오고 10분 쉬었다 할게요.